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에서 개열받는 플레이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심판 공격. 2011년 잉글랜드 2부 리그 카디프시티와 미들즈브러의 경기, 이 경기의 심판은 여성 심판이던 사이먼 메이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카디프시티 수비수 케빈 맥노튼은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에서 사이먼 메이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이먼 부심은 깃발을 놓치며 그라운드에 쓰러졌으나 이내 일어나 깃발을 들고 판정을 내립니다. 경기 직후 영국 현지 언론과 카디프 팬들은 맥노튼이 의도적으로 충돌했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이에 맥노튼은 사과는커녕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여자의 잘못, 그냥 재미로 빌었다는 말에 현지 언론들은 비난의 소리를 냈습니다. 구단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징계는 없었죠. 9위는 무리뉴의 고의 퇴장 지시. 2010년 11월 레알 마드리드의 주제 무리뉴 감독이 경기 중 선수들에게 의도적인 퇴장을 지시한 혐의로 유럽축구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약스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이미 한 차례 경고가 있었던 사비 알론소와 라모스에게 4대0으로 앞선 후반 막판 일부러 추가 경고를 받아 퇴장당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는 의미가 없었던 터라 16강 토너먼트 이후 알론소와 라모스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고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라모스의 경우 퇴장 판정을 받은 뒤 항의가 아니라 심판과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각각 3천만 원의 벌금, 무리뉴 감독의 지시를 전달한 골키퍼 카시아스와 두덱에게도 1,000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측은 이에 공식적으로 불법적 행위라 명시된 일이 아니라며 반발했다가 벌금 2억을 맞고 말았습니다. 8위는 2분 동안 원맨쇼. 2022년 1월 이스라엘 프리미어리그 마카비 하이파 대 마카비 텔아비브의 경기. 하이파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텔아비브에게 자책골을 헌납한 후 전반 14분 두 번째 골을 허용합니다. 패전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지만 후반 32분 대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10분간 3골을 몰아치며 순식간에 역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 추가 시간은 7분이 주어집니다. 마카비 하이파의 미드필더 모하마드 아부파니는 상대 코너 플러그에서 후반 51분부터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원맨쇼를 펼칩니다. 상대 진영 오른쪽 코너 부근에서 2분이나 볼을 끄는 놀라운 기술로 팀의 3대2 승리를 지킵니다. 아부파니는 코너킥과 스로인을 반복해서 따내며 상대를 농락했고 추가 시간을 1분 더 준 주심은 2분이 정확히 흐르자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홈팬들은 환호했고 아부파니는 물론 동료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벤치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이파는 아부파니의 신기술을 앞세워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기며 1위 팀과의 승점 차를 2점으로 유지했습니다. 7위는 기절초풍의 골키퍼. 2015년 3월 남미 클럽 축구 대항전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퇴장을 피하려고 기절 연기를 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골키퍼 방게라는 상대팀 아틀레티코 나시오날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종료 직전 퇴장을 당합니다. 상대 공격수가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자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튀어나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누가 봐도 명백한 퇴장 상황, 방게라 역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순간 미동도 없던 방게라, 그러나 레드카드였습니다. 방게라의 퇴장은 패배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내주며 1대2로 졌습니다. 6위는 공 2개로 쏘기로 했다 카드. 2020년 12월 스웨덴 컵 대회 ALK와 엘프버그의 경기는 후반 93분 2대2의 팽팽한 흐름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ALK는 93분에 골키퍼를 코너 상황에서 공격으로 투입시켜 승리를 노렸죠. 그러나 골킥으로 넘어간 상황. 이때 엘프버그의 라르손은 또 다른 공을 경기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골키퍼가 찬 공과 라르손이 가져온 공이 경기장에 2개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골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역습 상황이었기에 라르손은 비진사적인 행동으로 심판에게 적발되었고 바로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챔피언스리그에서 노이어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역습을 막기 위해 공 2개를 충돌시킨 일과 함께 이 사건은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5위는 비달의 혼신의 연기. 2013년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조별리그인 이 경기에서 비달은 능청스런 헐리우드 액션으로 페널티킥을 유도했습니다. 1대1로 뒤진 후반 16분 크로스를 시도하다 그만 잔디를 찬 것입니다. 비달은 금세 일어나더니 심판에게 이아라멘디의 반칙을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동점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느린 슬로우 화면에서 이아라멘디의 발끝이 비달의 다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잔디를 찬 것이 그저 페널티를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닌 그 이유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비달 입장이나 유벤투스 팬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4위는
세레머니 하는 틈을 타서 공격 시작. 2018 러시아 월드컵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물러설 수 없는 준결승 경기. 이 경기는 연장 후반까지 가는 접전으로 뜨거웠는데 크로아티아의 골잡이 만주키치가 벼락같은 왼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경기의 흐름은 크게 기웁니다. 역전골이 터지고 세레머니 타임. 이 순간 다급해진 잉글랜드 선수 3명은 당장 공을 가져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킥오프를 하더니 크로아티아의 골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주심에 의해서 저지가 되었죠. 상대편 전원이 하프라인 밖에 있어야 경기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축구 종가답게 축구를 새롭게 만든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3위는 심판이 반칙을 했다며 어필. 2018년 3월 남미 수다메리카나 대회에서 에콰도르 나시오날팀의 골키퍼 파디아는 경기 막판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낭비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르고테 주심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죠. 판정에 불만을 품은 파디아 골키퍼는 심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판은 경고성으로 파디아 골키퍼의 어깨를 만졌는데 심판의 가벼운 손길에 파디아는 몸을 뒤로 젖히며 기괴한 시뮬레이션 액션을 하면서 땅바닥에 몸을 구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파울을 했다면서 다른 부심을 쳐다봤죠. 그나마 다행인 게 경고카드를 한 장 더 받진 않은 것이었습니다. 2위는 축구 경기에 주술 걸기. 아프리카 루안다 프로축구에선 2016년 이후에 경기 중 주술 의식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16 루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경기 레이움 스포츠대 무쿠라 빅토리전에서 스트라이커 무사 카마라는 전반 종료 직전에 직전 상대 골포스트로 달려갔습니다. 골대 및 잔디에서 무언가를 뽑아든 그는 벤치 동료들에게 이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골대를 지키기 위해서 무쿠라 골키퍼가 미리 심어둔 주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카마라는 전반 추가 시간에 무쿠라의 수호신이 사라진 골대에 동점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제가 퇴장이라고요? 아자르가 첼시에서 맹활약했던 2014년 아스날전에서 아자르는 골이나 다름없는 슈팅을 연결했지만 슈팅이 골대를 향해 날아가던 상황에서 챔벌레인이 왼손을 뻗으며 핸들링 파울을 범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챔벌레인의 파울은 퇴장을 줘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핸들링 파울을 범한 챔벌레인을 퇴장을 시킨 것이 아닌 왼쪽 수비수였던 키에런 깁스에게 레드카드를 준 것입니다. 당시 키에런 깁스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장면이 전혀 없었죠. 판정 후 옥슬레이드 챔벌레인이 저란 말입니다 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깁스는 그야말로 대리로 퇴장을 당했는데 이후 협회는 오심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뛰어난 드리블 속도 조절, 패턴을 깨는 돌파, 해가 더해갈수록 스스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아시아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